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신통일과 세포통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통일이라고 하면 우리 대중화로 이렇게 말하죠. 정신통일 하면은 하사불성이다. 정신통일이 되면 못하는 게 없이 다 이룬다고 그러죠. 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정신통일 수련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또 나도 한때는 뭐 정신통일이라면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전도 내 나름대로도 또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통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1번이고 마음은 2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통일이 되려면 일단에 세포통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통일을 아무리 해도 우리들이 식생활 습관이 정신통일을 안 되게끔 먹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일정한 음식이 아니고 반찬이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반찬 먹고 내일은 저 반찬 먹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 먹는 습생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아무리 정신통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지구촌에 있는 국민은 세포라고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할 때 세계 통일, 세계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각 나라의 풍습이 다르고 음식 먹는 습성이 다르고 모든 활동이 다르고 인간들이 생각하는까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음식 먹는 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60조 국민세포도요. 정신통일, 몸과 마음을 합쳐서 통일이 됐을 때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몸은 보이는 마음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포통일이 돼야 되는가? 세포통일이 되면 정신통일은 되지 말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24살 먹던 해에 박도섭 씨에게 그 호빵, 정말 국화빵 요만하게 좀 큰 걸로 2개씩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를 먹을 때 그때 13일 지도를 받고 더 못했습니다. 왜? 한창 나이 먹을 때 못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바짝 말려 들어가지요. 기운 없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나서 13일 되던 날 포기하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니까 나에게 와서 내 몸에 와 닿는 것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뭐가 있겠구나 하고 실천을 해본 것이 그때는 그 박도섭 씨를 떠나서 내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정마저마 빵을 구워 먹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 빵 양이요 5리알 만에요 반죽을 해놓으면 그때 당시에 16몸매라 그랬는데 16몸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지금은 뭐 몇 그램이지만 그 당시는 몸매로 이렇게 계산을 따져서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6개월을 먹었습니다. 밀가루 개떡 구워 먹은 것만 개떡이라고 말이죠. 밀가루 빵을 구워서 먹은 것이 6개월이 됐는데 6개월까지 했는데요. 아침 저녁 2번 먹고 저녁에 가서 물 1컵이래 먹는데요. 배는 고프고 막 처음에는 기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게 한 달 넘어가니까요 딱 균형이 잡혀가지고 배는 고파도 견딜만 하고
또 몸을 움직거리면 가만히 있을 땐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움직거리면 또 생기가 나고, 이건 어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요. 그래서 그때는 한 3개월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몸은 가볍고 날아다닐 정도로 가볍고 또 정신은 맑아져 가지고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정도로 맑은 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만 마음이 훤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어요.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내가 환자를 소개를 받은 것이 문득병 환자입니다. 즉 나병 환자지요. 이분은 눈수도 다 빠지고, 근데 이분 손은 안 오그리들었어요. 전부 완전히 그 나병 환자태가 나요. 그리고 또는 그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가 나 3년 동안 아물질 안 해요. 일할 때 논에 들어가서 뭐 유리 깨진 걸 밟았던 일이 아주 발톱이 많이 흉터가 생겼는데 그저 고름이 나고 냄새나고 낫질 않아요. 상처가 나고 낫질 않아요. 이런 환자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왜? 그땐 모르죠. 환자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뭐면 좋아진다는 신념만 가지고 그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이불 싸집어 지고 같이 이 송이산으로 들어갔어요. 송이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 저 상구암 입구에 가서 저 밑에 상구암 밑에 보면 옛날 절터에서 핀핀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움막을 쳐가지고 둘이랑 같이 잤어요. 같이 잠을 자면서 저는 아침 저녁 그 밀가루 빵을 구워서 둘이서 먹지요. 기름도 안 치고 기름도 안 끼고 그 당시 지금은 후라이팬이 좋았지만 그 당시엔 후라이팬이 아니고 후라이팬이 그냥 그 철판으로 돼 있었어요. 그 철판에 나무에다 불을 떼서 올려놓으면 철판이 닳았을 적에 가루를 약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막 빵이 잘 구졌어요. 그러다 아침에 한쪽 저녁에 한쪽 둘이서 이렇게 먹으면서 했는데, 근데 나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도 저녁에 가서 물 먹는데 이 나병 환자한테는요 물을 안 먹이세요. 아니 물을 안 먹인 게 아니라 저녁에 물을 먹다 몸에 살에 물을 못 대겠습니다. 세수도 하지도 말고 손에도 물 넣지 말고 몸에 절대 물은 대지 말게 하고 아침에 빵 한 조각 저녁에 빵 한 조각 저녁에 가서 물 한 컵 먹였어요. 물을 한 컵은 먹였는데 이렇게 되는 이제 양말을 신고 추워요. 그리고 또 여름이 돼도요 송이산에는 막 얹힌 숲이 울창하니까 추워요. 그렇게 저녁에 움막이 자기도 추우니까 그 움막 밖에서 불을 피워서 몸을 달가가지고 그래 둘이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13일 되던 날 하도 얼굴이 막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기니까 보기가 흉해가지고 오늘 그냥 세수나고 몸이 좀 씻으라고 하려고 겨울물에 가서 발을 씻으려고 양말을 벗고 보니까요 그 몇 년 동안 고름이 찔찔 나오던 상처가요 싹 다 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 환자는 그걸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막 너무나 기뻐서 많은 시간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침 저녁 두 끼 빵을 먹으니까 어때요? 한 가지 음식이잖아요. 한 가지 음식이 되니까도로 60조 국민세포가 통일이 돼요. 맵고 짜고 치고 딸고 쉬고 떨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으면은 이 세포 통일이 안 돼. 왜? 각자 그거 분해하는 일을 하느라고 정말자면 소화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빵 조각을 먹으니까 60조 세포가 그거 한 가지만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자만 세포 통일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세포 통일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내가 글을 쓰면서마다 정리해 놓고 본 게 그때는 거기 세포 통일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기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세포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맑은 정신에 그 절벽, 높은 절벽에서 아래를 일다 보면 한 발자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뛰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은 얼마나 청하고 맑고 깨끗한지요. 진짜 내가 심심할 때 노래 한 번을 이래 불러만 산에서도요, 내가 들어도 산 울림으로 올려오는 그 음색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되고 호흡은 뭐 지대로 잘 되죠. 복식호흡이 잘 되니까 뭐 내 음정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당시 음정 조절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아져 가지고, 아니 사람을 보면 뭔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기 전에 저 사람 뭘 어떤 말을 알게 되고, 아니 하기 전에 그 답을 처음 듣는 말이라도 그 답이 기억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지, 이게 뭐 음식을 이래 먹고 내가 정신이 맑아져서 이런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 밀가루 그 빵 조각 하나만 구워 먹어도 아침 저녁 우리 몸이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 문둥병 환자는요 23일 만에 내려갔어요. 왜? 나하고 같이 둘이 있다가 23일 만에 내가 발도 다 났지요. 또 눈썹도 나오죠. 피부도 달라져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집에 내려가서 이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보내주고 내 혼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도 며칠 안 있어요. 안 있으면 또 산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동네 내려오면요. 동네 내려와서 동네 마을에 이제 잘 수영 어머니 사모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오게 되면요. 환자들이 한 방에 사람들이 동네 다 모여요. 뭐냐면, 진찰 잘한다고. 내가 뭐든 진찰 잘해. 잘 못해. 뭐 맥 잡는 거, 잘 한다는 건 맥 잡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오는 걸 내 정신적으로 보면 환자들의 그 모든 병이 있는 걸 눈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마음에 와닿아요. 다도 그렇게 되면 내가 뭐 점을 본다든가 뭐 영적으로 뭐 본다는 일을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맥 잡는 흉을 내면서 그 사람의 속에 드러나온 것 같이 그 병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이지 사람이 아니라 막 이런 소리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뭐 진찰 잘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실험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어제 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뭐 어떻게 했길래 진찰을 그렇게 잘하는가 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맥을 봐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주머니는 진찰 안 해줘요. 왜 이렇게? 왜 진찰 오는 사람 나면 실험을 하느냐 이거야. 왜 시험을 하러 왔느냐 이거요. 이런 소리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줘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래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전적으로 환자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 환자 치료한 후로 그 후로는 폐결핵 환자를 보게 됐고, 폐결핵 환자 보면서 중풍 환자들, 그땐 중풍 환자가 또 불치병이 있어요. 그 당시엔 지금 58년 전에는요, 암자도 몰랐었어요. 암자라는 글자도 몰랐었어요. 그런 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육촌 형님이 그 당시에 간에 뭐 적이 병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간암이었는데, 그 당시 간암이란 소리도 못하고 간에 적이 생겼던 병이 왔다, 이제 간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뭡니까 79년부터는 이제 암 환자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로 따지면 41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 보고 나니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세포 통일이 됐던 거예요. 세포 통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신 통일하면 백날이도 안 돼요. 음식 먹으니까 다 흩어져요. 몰라요.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은데,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그래지질 않아요. 한동안 좀 그래도. 그래서
그 한 가지 음식 먹을 때는 정신 맑아가지고 진짜로 뭐 이 사람이 사람이요 귀신이 이럴 정도까지 말을 들어가면서 제가 생활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걸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바로 세포 통일이 됐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구나. 내가 아는 척 하는 얘기가 정신이 맑은 건 맑은데 세포 통일이 됐으니까 한 가지 음식을 맑게 먹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우리 인체는요, 내 빵 한 조금만 먹어도 6개월 먹어도요 영양실조 안 걸리고 피부 좋고 너무나 참 맑은 정신으로 아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가면서 아무리 정신 통일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하고 백날 해도 안 돼요. 먼저 음식 먹는 것부터 맑게 간단하게 먹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 따로 물 따로 이해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밥물 이해되는 사람은 잘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음식을 여러 가지 먹을 생각하지 말고 먹더라도 그저 한 두서너 가지 간단하게 음식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정신도 맑아지고 세포 통일이 돼서, 그러나 한 가지 음식 먹었을 때 통일이 되지만 그래도 반찬을 간단하게 먹었을 때 더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그 이 세포가 단합이 됩니다. 60조 국민세포가 단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은 물론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먼저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포 통일이라는 거,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다 떠나 수행하는 그게 수행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일이 해가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수행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밥물 이해되시는 분들 이 말 꼭 참고하세요. 영약설에 얽어매가지고 과식하지 마세요. 음식은 잘 먹는 것도 병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또 잘 먹다 보면 과식을 하게 돼요. 과식하는 데서 만병의 근원이 시작이 됩니다. 기혈순환이 부족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음식을 단조롭게 잡수시면서 그 이고식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주 단조롭고 간단하죠. 밥 먹거나 밥 먹기 전에 먼저 이고식을 좀 먹고 밥을 먹게 되면 엄청난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구천틀에도 이고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60조 국민세포를 단일화하자, 합심을 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잘 먹는다고 좋은 거 찾아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반찬을 먹다 보면 정신이 아무래도 맑게 안 돼요. 왜? 세포가 분열되잖아요. 각자 소화분해 시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내 그냥 생활 철학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제 체험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과식하지 말고 먹게 되면은 60조 세포는 통이 되지 마라 그래도 단합이 돼서, 통일은 안 돼도 단합이 돼 가지고 건강을 지키면서 내 예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몰랐을 때 막 이것저것 좋은 거 찾아 먹어 헤맸지만은 이 법을 알면은 먹긴 먹더라도 과식하지 말고 단조롭게 간단하게 먹는 게 최고 명약이고 최고 보약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 말을 참고하셔서 이고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법을 잘 지켜서 육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바로 우리가 통일을, 세포 통일, 세포로 하나로 맹글자, 단합으로 맹글자는 원리입니다. 고려하시고 건강 잘 지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